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이 기사는 10월 14일 어제의 기사입니다. 민주당 구청장들마저 서울 재건축을 좀 풀어라 하고 국토부로 몰려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강화 후에 3년간 재건축 단지가 89%가 급감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논평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와 관련돼서 전국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입니다. 시장 논리에 역행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비전문가들의 얘기만을 들음으로써 시장은 대책 없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구청장들마저 서울 재건축을 풀어라 라고 몰려갔다는데,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재개발은 한 동네가 있으면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낡은 자기 집을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 영역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게 된 게 2018년에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도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김현미 장관일 때 2018년 2월 21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라고 하는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재건축은 왜 국가가 규제를 하면 되지 않는지 기본적인 논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저는 안전진단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뭡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야, 우리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부시고 새로 짓자 라고 하는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개입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기본 현안을 정하고 있어요.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데 첫 번째의 필수 요건이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E등급이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안전진단, 공동주택 안전진단에서 2등급 받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전문가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야, 붕괴의 위험이 있어야 2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100년 가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데가 나올까요? 없습니다. 골조가 양생되는 데만 100년 간다고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전에는 이 D등급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018년 2월에 아까 보여드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제를 발표합니다.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는 민간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다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라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이 어디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한국기술연구원, 이 두 군데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정부는 재건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라. 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대체로 지어진 연도가 비슷합니다. 여의도의 아파트가 대체로 지어진 연도가 비슷합니다. 분당의 아파트가 대체로 지어진 연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에 가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적정성에 통과해서 재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반려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내 적정성 검토라는 이유를 따라서 재건축 시장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니까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력이 향상되고 부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주거의 고급화, 나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주거의 욕망이 일어나는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남권의 아파트를 원하는 부자들은 강북에 또는 분당에, 하남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 가지 않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죠. 여의도에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단행해야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전하고는 달라졌기에 시대에 맞게 고층화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고층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용적률은 원하는 데까지 하고 그 대신에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서 그 단지가 보는 이득만큼 공공환수, 기부 체납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 안전진단을 받는 아파트는 30년 또는 40년 연한이 넘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주민 100%가 주민 동의 또는 95%라고 합시다. 95%가 우리는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일사천리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왜 민간 영역의 사업에 국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서 적정성 검토라는 걸 왜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에게, 국가에게 권한을 줘봐야 생기는 것은 비리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권한을 행사하죠? 옆에 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적정성에서 통과하고 옆에 단지는 통과 못하니까 맨 로비하다가 어떤 놈 징역이나 가고, 이러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문재인이가 2018년도에 만든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저쪽에 어디 일산에 국회의원 하다가 날라와서 문재인이 말 잘 들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최장수 국토부 장관 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별 회개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 공급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든 주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문재인, 김현미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재건축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해도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요건에 맞으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서야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을 짜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또는 4년 후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될 때 입주를 하죠. 자, 안전진단이 통과되었어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시간? 아무리 빨라도 1년 갑니다. 1년. 그리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만들어서 조합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까지 빨라야 3년, 길면 5년. 그래서 안전진단으로부터 재건축에 들어가는, 준공되어서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아무리 짧아도 5년. 근데 대부분의 강남의 아파트는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해서 입주 때까지는 이러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1번 아파트가 시작을 하고 3년 뒤에 또 2번 아파트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3년의 공백 동안에는 기존의 공급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남는 추가 부분만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물량은 뭐 1000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공급 물량은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재건축을 원만하게 해서 수요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 자물쇠를 잠가놓고 정부가 그걸 뒤고 지고 쥐락펴락하면서 그것을 시장 물량 조정의 잣대, 그리고 단지 사람들 길들이기, 말을 잘 들으면 정치적으로도 우호적인 표를 주겠죠.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문재인 정부는 야비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은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은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건축법이 있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은 있습니다. 아니 내 집 짓고 내 집을 뜯어서 새로 짓겠다는데 정부가 뭐 때문에 간섭합니까?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에서 분리해서 재건축은 그냥 주택법으로 간단하게 정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이 지경이 되니까 전국 주요 도시의 주요 지점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어쩌다가 재건축 분양되는 게 있으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10억대 왔다 갔다 남짓이었는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25억에서 30억 아니면 만져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남 아파트의 부작용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을 하고 그것은 곧 국민들과 서민들의 주거 마련에 부담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불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고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따라가는 순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